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는데 아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근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그림 그리고 글 원고를 담당자님께 보내드리고 지금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피드백이 오면 11월 혹은 12월까지도 조금은 수정하느라 조금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 3개월 이상 이렇게 집을 비우게 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영상을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매달 올리는 첫 영상은 월간 마니라는 듣는 에세이 형식의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으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했던 생각들 중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술학원에서 벌써 10년 넘게 일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정말 자주 받는 단골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림이 늘기 위해서 어떤 그림 연습을 해야 할까요? 하루에 몇 장 정도 그리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이 두 개의 질문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이나 상담 시간에 저희 반 학생들한테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저희 학원 출신으로 워너비의 학교를 간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선배와의 만남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배와의 만남이라는 시간에서도 그때도 저희 반 학생들이 그 선배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합격생의 답은 정말 모두 다른데요. 이를테면 크로키를 많이 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그대로 나는 따라했다. 오히려 집에서는 내 취향 덕질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리고 그림은 많이 안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면서 이 구도가 왜 좋은지를 생각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만 들어봐도 대답이 정말 너무 다르죠.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학생들이 입시를 하던 모습을 봤던 이 선생님의 입장, 제 입장에서 보자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고 그 방법을 계속 시도하면서 느는지 안 느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또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서 그리고 그 방법을 찾게 되면 연습량을 늘려서 실력을 키웠다는 점이에요. 그 중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딱 맞는 방법을 찾은 학생도 있었지만 실패를 하고 또 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은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마련이고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오만하지 않은 태도로 자신과 마주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마주하다라는 이 표현이 좀 알쏭달쏭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보자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다 보면 많은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그림쟁이들이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그래서 미술학원에서도 입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피드백을 담당 선생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연합고사를 통해서 각 캠퍼스의 선생님들께 점수를 통해서 혹은 코멘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피드백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알쏭달쏭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대답 기억나시나요? 그렇게를 많이 했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한 명 한 명들의 사례들을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이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과 비슷한지 혹은 저 사례는 내가 조금 참고해 볼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명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크로키를 많이 했다 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학생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동색 없이 뻣뻣하다 라는 피드백이었습니다. 완성도나 그림 자체의 밀도 그리고 색감도 아주 잘 표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동세가 다양한 인체 자료로 하루에 최소 한 10장 정도를 목표로 하루에 많게는 정말 한 50장씩 그렸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인물이 경직되어 있다는 피드백이 대다수인 만큼 자료도 아무 자료나 그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고를 때조차도 가만히 있는 이런 포즈들보다는 동세가 느껴지는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인체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렸던 거죠.
두 번째를 볼게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나는 그냥 그대로 했어 라는 이런 학생인데, 이 친구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애니고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녔던 학생이었어요. 금요일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올라와서 일요일까지 이렇게 주말 수업을 쭉 하고 수업을 마치고 다시 또 내려가서 이제 학교를 다시 가는 이런 학생이었는데, 이 애니고가 학교 과제도 워낙 많은 학교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체력에도 계속 한계가 오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애니고 입시도 하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이 학생의 경우 심신이 정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몇 가지의 구도를 중점적으로 외워서 조금 응용해서 완성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숙제를 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이 입시미술학원이다 보니까 사실 가장 이 미술학원의 큰 목적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연출에 대한 그 욕심이 있는 친구였는데, 그 자기 욕심을 좀 버리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런 완성도 높이는 연습들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다 내가 충족하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전 그냥 다 할게요. 다 맞춰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것도 연습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오히려 집에서는 내 취향의 덕질 그림만 많이 그렸어 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실기 전형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되 포트폴리오 전형도 같이 준비를 하던 친구였어요. 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이 친구한테는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개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포트폴리오 전형은 학교에 따라서는 짧게는 한 20페이지, 길게는 한 30페이지를 그려야 되는데, 자기가 내고 싶은 색이 없다는 거, 나의 개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뭐든지 다 그렇지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갖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것처럼 이 친구는 가장 큰 장점이 성실함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피드백은 최대한 다 흡수하고 알려주는 것도 쫙쫙쫙쫙 다 흡수하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3 선생님이 내려줬던 피드백이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미술학원이나 과외가 없는 날에 교보문고에 가서 좋아하는 취향의 만화책을 한두 권씩 구입해보고, 또 마음에 드는 것도 조금씩 구입해보고,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이게 좋다고 느낄까 하고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캐릭터로 이야기를 짜보기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 나의 취향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 확장을 시키다 보니 그림에 있어서 자신만의 고집 그리고 세계관이 생기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덕질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많이 안 그리고 난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면서 구도가 왜 좋은지를 생각을 많이 했어 라는 이 친구의 경우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그림 실력만큼 중요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학원에 와서 그리는 시간 동안 집중을 해서 그리고 이동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쪼개서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원 수업에는 졸지 않도록 무조건 집중해서 효율성을 최대로 극대화시키고, 집으로 가면서 그 짜투리 시간에 좋아하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타일 것들을 계속 보고 또 보면서 이게 왜 좋을까? 색감은 어떤 게 쓰였을까? 빛 표현은 어떤 방식을 썼는지, 그림체 색깔은 어떻게 넣었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머릿속에서 이거를 내가 수작업으로 그려보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거를 그대로 이제 수업 시간에 평소작을 할 때, 학원에 혹은 좀 일찍 도착했을 때 빠르게 그려보는 연습들을 해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냈던 학생들의 이런 사례들을 좀 들려드렸는데, 이런 친구들이 나만의 이런 실기력이 늘었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경우의 이야기고 여러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합격생에 의한 이야기들도 가져갈 것은 가져가되 버릴 것은 또 버리는 것도 안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목이라는 거는 한 번에 키워지지가 않거든요. 그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주변의 피드백에 경청을 하는 거, 그리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행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작성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덧붙이자면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이후의 내용은 다음 달에 월간 마니에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드로잉과 크로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